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도 역시 방송을 무거운 마음으로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의 폭락이 연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예 이제는 좀 넉놓은 상태로 그냥 좀 모니터를 꺼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어디서 했냐면 제 방송 조회수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더라고요. 뭔가 좀 의지라도 있고 뭔가 좀 희망이 있고 불씨라도 있어야 방송도 보면서 배우고 이런 힘이라도 날 텐데, 지금 이런 시장의 폭락은 거의 이제 웬만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넉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냥 손을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뭐 마이너스 3.87%로 마감을 했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5% 넘어가면서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었고요. 일단 뭐 밑꼬리를 좀 달고 끝나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보시면 1900을 깰까 했는데 뭐 1900을 너무나도 쉽게 힘없이 깨버리고 말았고, 지금 2012년부터 있었던 5년간의 박스권 장세의 하단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1800인데요. 뭐 이때만 해도 뭐 앞으로 코스피가 1800이 되는 걸 다시 한번 볼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참 이 주식시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무리 오래 해도 너무나도 어려운 게 특히나 이 시장을 예측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아무리 장이 좋아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런 뭐 폭락장에 대비해서 항상 리스크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뭐 단기적으로 지금 바닥이 잡혔냐 마냐를 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에서는 아직은 발견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뭐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만 뭐 기술적 반등은 이제는 진짜 좀 해도 너무하지 않은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최소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야 되는 구간은 자리는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돼서 쌍바닥을 만들고 갈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또 한 번의 하락이 이어질지 뭐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이제는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다음 하락을 버틸 수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뭐 비중 조절을 좀 해놓고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는 작년 여름에 전 저점인 1900을 너무나 쉽게 깨고 1800에 와 있다면, 지금 코스닥은 작년 여름에 저점인 540포인트를 아직 이만큼 정도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불안한 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차라리 이럴 거면 오늘 뭐 미장이 한 번 더 폭락이 나와버리고 내일 우리 시장이 작년 여름에 저점인 540까지 개파락이 크게 나와버린 다음에 살짝 밀렸다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양봉을 이런 식으로 말아주는 모습이 차라리 출현을 하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좀 저점 구간으로 보고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뭐 빠져나올 기회라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미국장이 바닥을 잡아야 우리 장도 바닥을 잡을 텐데, 아주 좁게 우리 시장만 바라볼 게 아니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넓게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시장의 이 뭐 답도 없는 폭락의 모습이,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일단은 너무 많이 사실은 올랐죠, 미국장이. 그래서 고점이라는 이 부담감이 있었을 거고, 거기다가 당연히 뭐 안 그래도 세계 경기는 위기설이 끝도 없이 대두가 됐었고, 그런 부분들을 뭐 이제 경기 부양책 같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억지스럽게 보일 수도 있게 좀 캐리했던 부분이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이번 이제 사태가 이제 뇌관을 터트린 뭐 이제 트리거 작용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코로나는 어떻게 이제 확산세가 좀 진정이 되고 뭐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앞으로 향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잡힐 수 있다라고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도 어찌됐건 시간 문제지만은 잡히긴 잡힐 거니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한 증시 조정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좀 걱정이 제가 많이 되는 부분은 이제 석유 전쟁이라는 악재가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에 플러스해서. 그래서 사우디랑 러시아랑 어떻게 보면은 미국 셰일가스 업체에 정조준을 한 것이고요. 이게 먹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가가 30년 만에 뭐 찾아볼 수 없었던 폭락세를 기록을 했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다시 지금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이 굉장한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요. 앞으로 향후 6개월 안에 좀 이 자금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 줄도산 위기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는 뭐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 셰일가스 업체 쪽으로 발행된 채권이 제가 아까 잠깐 찾아본 바로는 131조 원어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가 1,5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줄도산을 하게 되면 131조가 휴지 조각이 되는 거고 이것은 다시 어떤 금융사들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2008년의 그 향기가 또 스물스물 또 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미리 너무나도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거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알고 있어야 내가 매일매일 이제 뉴스 체크를 할 때 좀 디테일하게 체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좀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과도한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좀 다르니까 이 부분도 좀 염두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스피도 코스닥도 인간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좀 나와야 되는 옵션 만기일도 끝났고 아까 보니까 뭐 수급 상황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았거든요. 인간적으로 좀 기술적 반등은 좀 나와줘야 되는 자리 아닌가 일단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시장을 예측하는 거는 너무나도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같은 장세는요. 그날 철저하게 대응의 관점으로 좀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방송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미국 선물은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 현물 시장이랑은 우리 증시에 뭐 시가 정도 뭐 반영이 될 뿐 뭐 별로 그렇게 커플링 되는 모습은 아니에요. 장중에 미국 선물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뭐 극적인 반등이 뭐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기미가 안 보이네요. 걱정이 됩니다. 내일장도. 아무튼 시황은 뭐 그렇게 되고요. 아무쪼록 철저하게 어제도 방송 주제로 잡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폭락장이 왔을 때 손 놓으시면 정말 안 됩니다.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계속 하시고 장중에도 계속 고민하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 보유하는 게 나을지 뭐 조금 정리하고 좀 더 탄력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버틸지 끝까지 한번 버텨볼지 뭐 이런 것들이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몸소 내가 이 폭락장 안에서 손 놓고 그냥 모니터 끄고 안 봐버리는 것과 물론 이제 장기 투자자라면은 다른 문제지만 단기 투자자 시라면 스윙 투자자 시라면 몸소 이 폭락장 안에서 이 정말 이 공포감을
몸소 체험하면서 겪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경험이 되고 나중에 정말 큰 자산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폭락장에 내가 그래도 잘 대응을 해 놓으신 분과 그냥 손 놓고 방치해 버리신 분과 이 폭락장이 끝나고 찾아올 어떤 이제 상승장에서 얻어갈 수 있는 보상 자체가 달라져요. 정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작년 여름 뭐 재작년 뭐 10월 폭락장 겪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상황이 반전되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폭락은 정말 끝도 없이 그냥 시장이 망할 것처럼 내려가다가도 이 시장 분위기가 반전되는데 끼케야 하루 이틀 뭐 길어봐야 일주일이면은 반전하는데 충분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런 포인트가 올지 모르니까 손 놓고 계시지 말고 철저하게 좀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대응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큰 재산이 되거든요. 사실 뭐 상승장에서는 물론 모든 장에서 배울 게 있지만 상승장보다는 하락장 때 배울 게 훨씬 많아요. 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법, 비중 조절을 비롯한 계좌 관리 비롯해서 뭐 매수 타점도 그렇고요. 이 리스크 관리하는 법을 내가 정말 몸소 체득을 하게 되면 상승장 때도 내가 뭐 그렇게 무리하지 않게 되고 그런 습관들이 배어 있으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폭락장을 모르고 있었어도 미리 리스크 관리가 항상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큰 뭐 손실을 또 안 입을 수 있거든요. 아무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어제 이제 저희 리딩반이 MH 에탄올을 오후장에 매수해서 오늘 이제 좀 비교적 큰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제가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고 솔직히 뭐 시청자분들이나 뭐 그런 것들에 비해서 댓글들이 그렇게 많이 달리는 편은 아니고 저도 뭐 댓글 있으나 없으나 별로 신경도 안 쓰는 편인데 뭐 응원의 댓글이 달려도 방송하는데 힘이 참 되고 좋은데 반대로 참 말도 안 되는 뭐 이제 악성 댓글이 달리면 정말 응원의 댓글 수십 개보다 힘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뭐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다가 금방 지워버리셨던데 여기서 이제 저희 리딩반이 매수를 해서 오늘 시가랑 부근에 매도해서 뭐 22%인가 23%인가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근데 어제 이 부분을 이제 설명드렸었고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이날 이제 점상 말았다가 풀면서 이렇게 이제 죽은 애가 다시 흐름 만들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수상한 부분도 있고 어제 일봉상도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켜보고 있었고 그렇다고 막 이런 구간에서 무조건 떨어졌다고 해서 잡지 않아요. 흐름을 확실히 만드는 걸 보고 조금 높게 사더라도 저는 이제 매수를 좀 그렇게 하는 편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9,500원을 돌파할 것 같아서 매수 사인 드리고 샀다고 말씀드렸고 뭐 그냥 이렇게 올랐다고 하고 제가 멘트를 끝냈는데 뭐 댓글에 뭐 사고 나니까 뭐 이만큼 오른 거지 무슨 뭐 이만큼 오를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댓글을 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그냥 돌파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매수했는데 올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끝냈거든요. 그리고 또 뭐 오늘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동시효과가 보통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하게 뜨면 시간에서도 죽는 경우가 많아서 또 뭐 이렇게 해놓고 다음날 개파락 심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서 제가 뭐 설레발치지도 않았고 그냥 여기서 매수했다고만 하고 끝냈는데 아무튼 그런 댓글이 있어서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았네요. 좀 응원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도 방송 더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기도 하고 매일 방송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많이 피곤하고요. 시간적인 여유도 없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매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방송을 매일 한다는 것은 사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뭐 한 달에 몇 번 방송하시는 분들보다 솔직히 그만큼 제가 준비를 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적인 퀄리티로만 보면은 가끔씩 방송하시는 분들에 비해 좀 뭐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이 방송을 이 컨셉을 잡고 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시장의 뭐 시황이나 시장의 흐름을 같이 제가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읽어드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드렸을 때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날그날 뭐 스팟으로 무슨 기법 이렇게 알려드려봤자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까놓고 별 도움 안 됩니다. 뭐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뭐 이해해 주시고요. 제 방송의 방향도 알고 듣는 것과 뭐 모르고 들으시는 거랑 또 다르니까요. 아무튼 MH 에탄올 그렇게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알콜주는 아직 흐름이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런 어쨌든 MH 에탄올이 대장이니까 다른 거 매매할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대장주들이 주가가 더 높고 2등주, 3등주가 주가가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주가가 더 낮아 있으니까 안정감을 느껴서 후발주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대장주 하세요. 예를 들면 어제도 MH 에탄올은 상승 몇 프로였더라? 저희가 매수한 게 8%, 8.5% 정도 상승해 있을 때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이등주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뭐 4%, 5%, 뭐 3등주 같은 경우는 뭐 2%, 3%대였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제 심리적으로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주가가 더 낮은 창의 에탄올을 매수를 했다면 최고점이 13%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한 10% 정도 먹었겠죠. 근데 대장주인 MH 에탄올을 매매했기 때문에 최고점이 제가 매수한 구간에서부터 27%가 나왔고 22%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됩니다. 높더라도 대장주를 매매하셔야, 물론 빠질 때도 좀 시원하게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오를 때는 훨씬 더 그만큼을 상회하는 만큼 힘이 좋게 올라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어찌됐건 계속해서 진단키트 쪽은 좀 강하고요. 뭐 수젠텍, 시젠 이런 애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더 오르면은 단기 과열도 걱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그렇게 힘을 못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코가, 단기 과열 걱정이 아직은 없는 미코가 얘네들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 EDGC도 제가 알기로 단기 과열 걱정을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얘가 오늘은 좀 대장주로 좀 치고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진단키트 안에서도 또 순환매가 돌죠. 코로나 안에서 순환매 돌고 그 소템 안에서 또 순환매 돌고, 지금 그러니까 그 매매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뭐 보통 어지러운 장이 아니에요. 이런 장이 진짜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보다는 명확하게 한두 종목 그냥 내가 공략할 대상을 정해놓고 자리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인트로메딕이 갑자기 또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엮이면서 차트도 좋다고 생각했더니 엮이면서 한번 상한가를 또 시원하게 뽑아주는 모습입니다. 내일 흐름 지켜봐야 되겠죠. 차트가 너무 깔끔해서 이제 이렇게 고점까지 넘어가면 이 구간 안에서 너무나도 사실은 자유롭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 매물대를 이 기간 조정으로 웬만하면 소화를 좀 많이 시켜놨을 거기 때문에 내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장 끝나고 그 항말라리아를 코로나 뭐 이제 치료제로 쓴다라는 소식이 있으면서 신풍제약이 지금 시간에 거의 상한가 갔고요. PC월드 제약도 지금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네요. 내일은 또 얘네들이
이제 뭐 대장 역할을 할 것 같네요. 신풍제약은 보면은 저도 얘를 스쳐가면서 한번 보기는 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일봉이 삼각수렴 형태로 가다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형태로 가다가 꼭지점 구간에서 추세를 상방으로 돌리는 양봉이 출현을 했죠. 뭔가 이런 힌트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캐치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변동성이 점점 작아지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수렴의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렴의 꼭지점에서 방향을 밑으로 떨궈버리면 얘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데 상방으로 돌려놓으면 한번 볼 필요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 신풍제약은 차트를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뭐 BC월드 제약은 차트로 해석할 수 있는 뭐 종목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재료로서 급등이 내일 좀 나오겠죠. 그다음에 뭐 치료제 쪽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너무나도 많아서 뭐 최근에는 어떤 그 뭐 차트를 해석한다라거나 그런 관점으로는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테마는 그냥 뭐 많이 떨어지면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러다가 뉴스 하나 띄우면서 급등 나오고 뭐 이런 뭐 이제 등락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뭔가 좀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 테마와 종목들을 가지고 이렇게 흐름도 설명드리고 하면 좋은데 지금 코로나 테마는 솔직히 뭐 예측도 안 되고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없어요. 그렇고 지금 뭐 마스크 테마 쪽은 아무래도 저기 뭐야 이제 오브제 때문에 그런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시세가 막 다 한 것처럼 또 뭐 떨어지는 모습도 아니고 일단은 뭐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이거 그냥 한번 드려볼게요. 아이고 이 오픈이 돼버렸네. 아무튼 저 리딩반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KM은 지금 일단은 수익권으로 좀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이거. 아까 그 신풍제약 설명드렸던 거랑 어떻게 보면 차트적으로는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에서 꼭지점에서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도 마스크 관련주이기 때문에 재료가 좀 사실 최근에 코로나 테마에서는 가장 약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음봉을 하나 툭 떨궈버렸으면 안 살려고 했는데 자꾸 여기서 버티고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그래도 좀 저가권에 잘 사서 아까 뭐 종가까지는 한 5% 수익권으로 홀딩이었는데 시간에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몰려서 그런지 아무튼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냥 익절로 잘라내버리던가 아니면 좀 버텨보고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파동 나오는 걸 좀 상상을 해보면서 내일 일단 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따라 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고점에 물리실 수 있으니까요. 오픈 돼버려가지고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내일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저도 이제 한 두 종목 정도 시장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을 사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장주를 매매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이노와이어리스도 최근에 가장 강력했던 섹터인 5G 관련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페스는 뭐 지금 모든 수급 종목 통틀어서 정말 강했던 몇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 할 만큼 시장 대비 강했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시장이 돌릴 것 같은 그 저점 구간에서 잘 잡았어서 두 종목 다 거의 뭐 한 4% 5% 수익이 났었는데 단타로 이렇게 좀 치지는 않았고요. 며칠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죠. 아까 이렇게 이제 저점을 잡고 이런 이제 약반등 구간에서는 쉽사리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지 않았었고, 여기서 이 반등의 힘이 조금 세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정도에서 이제 매수 사인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르는 동안 얘네들도 좀 반등이 잘 나와서 좀 홀딩을 했었고, 이렇게 좀 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일단은 시간에서도 좀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아마도 지금 선물이 그렇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좀 시간에서 내일 시장도 약할 거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심리가 작용을 해서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 가지 팁을 하나 이제 더 드리면, 보통 지수가 바닥을 잡고 돌리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하게 다 급반등을 하잖아요. 그럴 때 물론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도 크게 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이고요. 결국에는 큰 수익을 누리려면 시장 대비 강하게 버티고 있던 종목들이 저점 대비 이렇게 탁 돌리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들이 시장 대비 강한지 좀 잘 살펴보고 관종에 항상 집어넣고 있다가 이제 지수가 뭐 단기적으로든 뭐 저점을 좀 잡는 모습을 보이면 들어가서 시장의 상승과 함께 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되고, 뭐 장중에 HLB도 최근에 보면은 시장 폭락하는 거 대비 그렇게 좀 많이 밀리지 않고 아마 뭐 쇼커버링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에코프로비엠도 좀 보고 있고요. 아무튼 요 정도 일단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주인 YBM 넷이 시간에 올랐네. 이게 방금 봤거든요.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이제 느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시간에서 떠버리네요. 야, 진짜 뭐 코로나 테마는 뭐 그냥 노다지네요. 물론 이제 변동성도 그만큼 워낙 크기도 한데, 얘가 안 죽고 계속 흐름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서, 야, 얘 좀 심상치 않은데, 이렇게 매물대 만들어 놓고, 뭐 혹시 내일 이제 갭 딱 띄워버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칠 수 있잖아요. 내일장 봐서 저도 공략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종목인데 시간에 떠버리네요. 패스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도 좀 많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서, 뭐 그제 방송에선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1선 이자 6만원 가격대 이 구간에서는 그렇게 쉽게 뭐 밀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이거 뭐 살짝 깨고 밀리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아마 6만원 구간에서 막 엄청 크게 이런 식으로 또 이탈하는 모습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뭐 돌리는 반등 정도는 좀 출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뭐 그렇게 많이 뜨진 않지만 조금 뜨고 있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정말 힘든 시장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겨내려고 이길 수는 없겠지만 순응하면서 좀 그래도 경험하려고 노력하시고 최대한 좀 대응하려고 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또 그러니까 어느새 또 이런 지나보면 그냥 또 지나가는 하나의 파동에 불과했던 장의 그냥 흐름 속의 하나라고 또 느낄 날도 또 머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면서
모두 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